반갑습니다. 네. 여기 이제 다 변리사 시험 완전히 입문자 분들이신 거죠? 처음에 이제 공부 아예 아직 안 하신 분들이고, 그죠? 요즘에 이제 나는 솔로 이런 거 보시면은 저희 변리사 분들 되게 많이 나오세요. 그래갖고 관심이 되게 많아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한번 입문자 설명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8회 변리사 시험에 합격을 해서 지금 특허법인 BLT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보통은 처음에는 특허를 많이 해요. 이과 분들은. 그래서 저 특허 업무를 하고 있고, 이제 합격하는 공부는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상표법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리사 스쿨에서는 상표법 전문 교수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을 뵐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발표 어떻게 할 거냐면, 변리사가 뭔지 이런 거 이제 잘 모르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리사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게 특허하고 실용신안, 이게 특허법의 우리 이제 과목에 포함이 되는 건데, 특허, 실용신안, 그리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 해갖고 산업재산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산업재산권법이라 그러는데, 그거에 관해서 상담이나 권리취득이나 분쟁 해결에 관한 이제 재반 업무를 수행하는 어떤 전문 자격사, 이게 이제 저희 변리사예요.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뭔가 좋아 보이고, 그렇죠. 약간 기술적으로 뭔가 뛰어나 보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특허 출원을 해갖고 특허청에 보내면은 특허청에 있는 심사관들이 이런 것들을 심사를 하고 특허 등록까지 이제 저희가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대리인이라 그래요. 그런 절차의 대리인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는 소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리인인 거고, 저희는 특허 출원부터 등록까지, 그리고 등록 이후에 어떤 분쟁에 관한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변호사와의 차이예요. 그래서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모든 절차를 대리하고, 저희는 이제 또 분쟁 사건이라고 하는 게, 분쟁이라 그러면은 처음에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죠?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또 저희는 뭐 특허 출원을 했는데 거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불복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란 것도 있고, 또 어떤 심판원에서 뭐 무효 심판 이런 것도 있어요. 특허를 무효로 하겠다. 유럽은 이걸 또 소송으로 진행을 하는데, 저희는 심판원이라는 데서 진행을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분쟁이에요. 물론 특허 침해 소송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것도 분쟁입니다. 다만 그거는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이어서, 민사소송은 현행법상 변호사만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변리사들은 그런 거를 이제 권리를 계속 가져오려고 이 변호사와의 약간 직역싸움은 좀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한 심판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은 그게 심결이라 그래요. 그런 심결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할 수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에요. 그런 거는 저희가 또 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권리 이전, 명의 변경, 뭐 특허를 내가 등록받았는데 다른 사람한테 쓰게 할 때 이런 것들을 실시권이라 그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반 업무를 저희가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특허에 관한 게 뿐만 아니라 상표나 디자인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변리사의 영역은 특허, 상표, 디자인인 거예요. 저작권은 아니에요. 저작권은 민사소송의 영역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하시죠. 네. 그래서 점점 출원 건수가 엄청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원 건수가 는다라는 거는 이제 세상에서 내가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한다는 건데, 이런 것들이 점점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허청장님이 변리사 출신이 처음으로 되셨어요. 이인실 특허청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변리사 출신이시고, 그분이 이제 계속 추진하시는 게 특허 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출원 건수가 많다는 건 저희가 이제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전망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변리사가 되면은 뭔 일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하나하나 이제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는 합격을 하면은 대부분은 특허법인 또는 특허사무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차이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법인 형태로 전환한 것 뿐이에요. 요거는 이제 대표 변리사님이 계신 거고 요거는 이제 파트너들끼리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의 어떤 법인이 따로 설립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전체적인 개념은 똑같고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가서 특허 출원을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뭐 기술을 저희가 이제 발명자로부터 발명 자료를 받으면은 보고 이걸 파악해서 이제 저희가 법적인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에 맞게 이제 특허 명세서를 작성을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특허청에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비슷해. 이러면서 거절 이유를 통지를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돼요. 그걸 이제 의견서나 보정을 한다 그러는데, 의견서나 보정서 작성하는 것도 기본적인 업무예요. 변리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 그래서 다 그런 것들을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해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로 처음에는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특허 전담 부서가 있는 기업 자기 뭐라 그러냐면 인하우스 변리사라 그래요. 인하우스 변리사. 그래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에도 다 IP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IP라 그러는 거는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을 IP라 그러거든요. 그 지식 재산권 팀 안에 당연히 변리사가 있겠죠. 그 팀에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특허 출원을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내부에서 작성하지 않고 이런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 의뢰를 해요. 그러면은 인하우스 변리사들은 거기서 만든 명세서를 받아서 검토를 해요. 이게 우리의 방향성과 맞는지. 아니다. 그러면 이제 바꾸.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인하우스 변리사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쵸. 고객의 입장인 거죠. 저희 입장에서의 고객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기술금융권, 은행에도 가요. 변리사들이 요즘에는. 가서 특허담보대출이라는 게 또 있어요. 특허권을 담보로 또 대출도 해주고 요즘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있거나 내가 만약에 특허권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다 재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채재산권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특허권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그 무형의 재산을 기술성을 평가를 해서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또 이제 변리사들이 평가를 해서 얼마나 내가 돈을 꺼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은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 VC는 뭐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벤처 캐피탈의 약자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이 처음에 성장을 하려면 투자를 받아야 돼요. 이런 VC 같은 데서 투자를 받거든요. 근데 저희는 외부에서는 기술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기업의 기술 이런 것들을 이게 변리사들이 되게 많이 알 것 같고 그리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이제 판단하기 때문에 VC에서도 변리사들을 고용을 하고 있고 저희도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VC에 가게 되면은 스타트업들하고 일을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스타트업들을 보게 되면서 이 스타트업들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네 없네를 우리의 눈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VC로 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졌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 있는 분야예요, 이쪽은. 네. 그래서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뭐냐면 대학교마다 또 이제 특허 출원을 합니다.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시죠. 연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 또 특허를 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산학협력단 명의로 해갖고 이쪽에서 요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 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도 변리사들을 고용을 합니다. 나름. 왜냐면은 특허 출원을 하기 전에 그 내부에서 변리사들과 또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이런 것들을 먼저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조금 이제 더 말씀을 드리면은 개업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 인하우스는 요즘에 좀 인기가 많아졌어요. 원래는 예전에는 그냥 워라밸 좋고 그냥 근데 돈은 약간 이제 여기보다는 조금 이제 낮은 거죠. 벌 수 있는 정도가. 그렇다고 예전에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요만큼도 주는데 워라밸도 좋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인기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조금 이쪽으로, 요 밑에 쪽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좀 생겼어요. 그 나는 솔로에 나오신 그 예전에 정숙님도 여기 대학교 산학경영대에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업. 개업은 이제 모든 8대 전문직의 꽃이 개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문직의 꽃은 개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배우십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개업을 하려면은 뭐 나만의 고객도 있어야 될 거고, 좀 특허법인이나 특허사무소에서 명사 쓰는 것도 당연히 알아야 될 거고, 처음에는 이런 데서 여러 경험을 쌓다가 내가 좀 역량이 됐네 싶으면은 개업도 많이 하세요. 개업이면 이제 대표가 되는 거겠죠. 나만의 법인이나 특허사무소를 차려서 나만의 이제 클라이언트를 계속 모으면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영업들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개인 역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공은 대부분은 이과 출신이세요. 공대 출신이세요. 그리고 공대만 되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문과 출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러나 문과 출신 분들이 만약에 합격을 하시면 특허 변리사를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특허 상표 디자인이라고 저희의 업무 영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특허가 아니라 상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문과는. 네. 그러면 이과는 특허를 할 수가 있죠. 자기 그 전공에 따라서. 저는 물리학과거든요. 물리학과면은 보통은 근데 우리 이제 분야가 뭐가 있냐면 전자가 있고, 그리고 기계가 있고, 그리고 화학 바이오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묶여요. 그러면은 전자는 뭐 전자공학과, 뭐 이런 전기공학과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화학도 당연히 화학과나 화학공학과 이런 데 나오신 분들이 하실 거고, 기계는 저처럼 약간 물리 하시는 분들도 기계를 할 수가 있고, 기계공학과 나오신 분들, 뭐 로봇 하신 분들, 이런 거 다 이제 이런 분들은 기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공학과, 뭐 이런 이제 조금, 전화기가 아니네? 라고 하시면은 애매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기계로 갑니다, 처음에는. 근데 요즘에는 전공하고 무관하게 좀 뽑기도 해요. 분야가 되게 다양해졌어요. 뭐, 요즘에는 신기술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뭐, 블록체인이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화기라고 했을 때 대부분 약간 좀 전자 쪽이긴 하죠. 전자 쪽이긴 한데, 그래서 전자 쪽이 조금 더 선호를 하겠지만, 그런 분야에서. 전공 무관하게 뽑기도 합니다. 어차피 다 모르니까, 처음에는. 네. 그럼 전공 능력이 얼마나 있어야 되냐? 내가 좀, 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반도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상관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어차피 공부하시면서 알게 됩니다. 네. 오셔서 공부하게 되시는 게 평소의 일상일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특허법적인 지식을 갖고 있겠죠. 합격 때까지 계속 그런 걸 이제 쌓았겠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기술이 오면은 기술 이해를 계속 그러니까 일을 할 때는 기술 이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이해를 하고 그거를 내가 아는 어떤 특허법적인 지식에 맞춰서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어학 능력은 얼마나 필요하냐면 저거는 처음에 막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좋은 데 가시려면 필요해요. 좋은 데라고 하면은 다 아시는 뭐 김앤장 이런 데 있죠. 광장 이런 데는 아무래도 어학 능력을 조금 보세요. 영어 면접도 보고요. 네. 물어보니까 크리티컬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좋은 데 가시려면. 그래서 있으면 좋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뭐 석박사를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갖고 뭐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경력자나 석박사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 저희 이제 합격자들 보면은 기업에서 조금 계시던 분들이 이제 퇴사하시고 공부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데서 일을 하시다가 저 동기도 이제 많이 합격을 하셨고, 그런 분들은 처음에 우대한다라는 게 뭐냐면 당연히 면접에 더 잘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더 대우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 연봉을 조금 더 높여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아직 이번에는 아마 시험을 다들 뭐
시험 삼아 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내년에 치시거나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더 다음에 치시거나.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1차 시험이 2월 18일이에요. 대부분이 이때 해요. 2월 중순쯤. 제일 늦었을 때가 예전에 3월 초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늦었을 때가 5월 달인가? 뭐 아무튼 했었는데, 그거는 예외적인 거고, 보통은 2월 달에 이제 1차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시험을 치고, 그날 5시에 그 채점을 해요. 그러면 내가 몇 점이 나오는지 알겠죠? 잘 봐야 돼요. 이때까지. 애매하지 않으려면. 네. 3월 22일까지 계속 마음 졸이지 않으면, 내가 합격할까? 아니면은, 이거는 합격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겠네? 애매하면은 이 마음 졸여갖고 2차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래서 2차는 여기서 이제 합격을 하시면 7월 달에 있어요. 7월 말쯤에 있어요, 보통. 이틀 봅니다. 그래서 뭐 금토인데 토일이거나 금토거나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발표는 이번에는 조금 빠른 것 같아요. 보통은 11월 초에 하거든요. 11월 초에 합격자 최종 발표가 있어요. 합니다. 1차 시험은 3,600명? 3,700명? 그 정도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600명을 뽑습니다. 네. 600명을 뽑죠. 그쵸. 600명을 뽑고, 다음 연도에서 2차 시험에서 200명을 뽑아요. 네. 20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최종 합격자가 200명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이제 뭐가 있냐면, 저희는 산업재산권법, 아까 말씀드린 특허 상표 디자인, 특허 가로치고 실용신안 포함이에요. 그리고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이렇게가 산업재산권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교시가 있고, 그리고 민법 개론, 가장 꽃이에요. 1차 시험은. 네,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자연과학 개론.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대 전문직이잖아요. 이과 전문직이죠. 이과 전문직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자연과학 개론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 지학을 이렇게 봐요. 10문제씩. 근데 이런 1차 시험을 치려면은 가장 기본이 영어를 통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시험을 아예 못 봐요.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나올 텐데, 영어를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었는데 2차 시험은 논술형 시험이에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16페이지가 한 권이에요. 네. 2시간 딱 시작하면은 막 쓰셔야 돼요. 엄청 쓰셔야 돼요. 쓰시고 이제 그렇게 논술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4과목입니다.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그리고 선택과목. 선택과목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19개가 있는데, 당연히 다 대부분 약간 좀 인기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저작권법. 요즘에 핫해졌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이제 60회를 치는 건데, 55회 때부터 패스페일로 바뀌었어요. 선택 과목이. 원래 예전에는 4과목의 평균이었어요. 2차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근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이게 다 선택하는 게 다른데, 어떤 거는 쉽고 어떤 거는 어렵고 뭐 이런 좀 불합리한 면이 있잖아요. 이게 불만이 나와가지고 선택 과목을 패스, 논패스로 바뀌었어요. 50점만 넘으면 다 패스 그냥. 그리고 50점을 못 넘으면은 논패스. 이게 아무리 필수 과목 평균이 수석이어도 이 선택 과목을 페일로 나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필수 과목 그거를 평균을 높여야 되고, 선택 과목은 딱 50점 정도 넘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시험이 치러지는데, 산업재산권법은 아까 말씀드린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40문항입니다. 네. 40문항이고 이걸 70분 안에 치셔야 돼요. 특허가 20문제예요. 그리고 상표법이 10문제, 그리고 디자인보호법이 10문제예요. 네. 그리고 민법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친족법, 상속편, 재환 이렇게 써 있는데, 아직 민법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재산법이 있고요. 약간 뭐 저당권 이런 거 들어보셨죠? 저당, 뭐 전세, 뭐 이런 질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재산법 이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상속편하고 친족편,
이제 뭐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민법 40문제 70분입니다. 제일 양이 많아요. 네. 거의 1차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네. 그리고 자연과학계로. 자연과학계로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학입니다. 1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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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문제예요. 근데 그게 60분이에요. 네. 40문제입니다. 영어 이렇게입니다. 영어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통과 기준인데 이거를 통과를 하셔야 그리고 제출을 하셔야 이제 시험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토익을 하세요. 대부분. 그거 아니면 GTF.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영어 엄청 잘하시면 아무나 치셔도 되겠죠. 예, 아무나 치셔도 되고. 그래서 이 처음에 시작을 하실 때 이게 2년 동안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토익을 먼저 하셔야 돼요. 따놓으셔야 돼요. 이게 좀 영어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따지 않으면 요거 때문에 발목 잡혀갖고 시험 못 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이제 불안해갖고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조금 이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부터 따세요. 어차피 2년이기 때문에 그냥 미리 따두셔도 2년 동안은 그 안에 합격할 거니까 우리는 어차피 1차를. 2차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시험 치기 위한 그 조건이에요. 그래서 1차 시험을 치기 위해서 토익 775점을 따셔야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험 전체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 일반적인 거기도 하고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4월부터 1차 시험을 대비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당연히 저는 7월부터 했어요. 저는 딱 1학기 끝나고 제가 4학년 때 휴학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4학년 1학기 딱 휴학을 하고 1학기까지 치고 휴학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4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차 시험이고, 그리고 이때를 동차라 그래요. 그 해에 이제 1차 시험을 합격하면 2차 시험 바로 볼 수 있죠. 우리 용어로 동차라 그래요. 동차 친다. 동차 합격, 뭐 이런 것들. 한 번에 합격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대부분은 동차로 합격하기는 힘듭니다. 운도 따라줘야 되고, 정말 실력이 있으신 분들. 천재, 막 그런 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동차 시험 치고 조금 쉬죠. 너무 힘드니까. 휴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추석 전후로 해서 다시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쭉 하세요. 쭉 하셔갖고 다음 연도에 또 이제 2차 시험을 치실 때 기득이라 그래요. 저희 용어로. 이게 옛날에 사법시험에서 썼던 용어라고 해요. 저도 이제 나중에 찾아보니까 동차, 기득, 뭐 3시, 4시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2차 시험이 몇 번 쳤냐가 저희의 기준이에요. 보통은. 동차, 기득, 3시, 4번 치면 2차, 4시,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보통은 기득 안에 합격하겠다가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당연히 이제 동차면은 최고죠. 요거는 좀 이제 운도 필요줘야 되기 때문에 요거 안에 이제 무조건 합격하겠다. 요 마인드가 돼야 됩니다. 나는 뭐 언제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진짜 못해도 기득 안에 무조건 합격하겠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네. 그래야 겨우 간당간당하게 합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잠시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전업으로 하십니다. 처음에. 전업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합격은 해요. 뭐 직장인, 병행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렇게 하시려면 시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데 압축적이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퇴사를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렇지 않고서 합격하겠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욕심인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그렇게 똑똑하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전업으로 하는데도 합격 못하는데 근데 나는 좀 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직장을 병행하면서 하겠다는 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가 둘 다 놓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걸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고 공부 시간은 그래서 전업으로 한다고 이제 기준을 하면은 순수 공부 시간 기준으로 10시간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시간.
그러면은 열 몇 시간을 앉아 있어야겠죠? 뭐 밥 먹는 시간 빼고, 뭐 내가 노는 시간, 자는 시간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 보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 순수 공부 시간이 하루에 10시간 나오셨다.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시면은 되십니다. 공부 방향만 올바르시다면. 네. 근데 10시간 목표고, 뭐 8시간 나오셔도 충분하세요. 8시간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못해도 7시간 하루에. 내가 좀 오늘 놀았다. 진짜 못했을 때 7시간.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거 이하로 하시는 건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저희 수험생들은 다 그 정도는 합니다. 공부 장소는 요즘에는 이제 점점 수험생들의 나이가 되게 어려지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이제 대학생들이시겠죠? 대학생들 기준으로는 대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해요. 대학교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뭐 구립도서관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겠죠? 도서관에서 많이 하고, 독서실에서도 하시고, 뭐 스터디 카페 이런 데는 뭐 그냥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변리사 스쿨에도 독서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런 공부 장소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마지막에는 신림동 고시촌을 들어가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신림동 고시촌에서 합격을 했는데 되게 우울하죠. 거기 되게 우울해요. 우울하고, 저는 진짜 짧게 한 6개월 정도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서 좀 버틴 건데, 요점은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돼요. 풀이. 옆에. 그런 장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독방에 갇혀가지고 하는 거는, 처음에는 좀 잘 될 수 있어요. 야, 이게 효율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좋을 수 있는데, 이거 저희 좀 장기전이잖아요. 좀 오래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죠. 그래도 나름. 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옆에, 다른 공부라도 어쨌든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좀 있는 데를 찾아와 보세요. 그래야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네. 이제 학원 강의는, 저희 이제 1차 기준으로는 기본 강의를 먼저 다 수강을 당연히 하셔야 돼요. 기본 강의가 먼저입니다. 그러고 나서부터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문제풀이 강의란 게 있고, 뭐 중급 강의가 있고, 뭐 최종 정리 강의가 있고, 너무 많거든요. 근데 기본 강의는 당연히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1차 시험 기준으로 최신 판례를 꼭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저희는. 최신 판례 강의는 꼭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1차 기준으로 기본 강의와 최신 판례 강의는 필수다. 나머지는 조금 선택이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와의 병행 여부. 요즘에 이제 뭐 대학생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1학기 정도는 병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2학기는 휴학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수업이 너무 이제 학점이 너무 풀이면은 조금 어렵겠죠. 근데 내가 학점도 챙기겠고 뭐 변리사 시험도 공부하겠다. 처음 공부하시는데 그건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은 강의만 해도 꽤 많고 좀 복습하셔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하셔야 되고 문제도 많이 푸셔야 돼요. 근데 그런 절대적인 시간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휴학을 좀 고려를 하셔야 돼요. 1학기는 하셔도 된다. 병행하셔도 되는데 그때 토익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뭐 강의를 조금이라도 이제 수강을 하시거나. 근데 이제 여름방학 되면서부터는 전업을 하시는 게 좋다. 가장 안정적이다. 그리고 2차 때. 2차 때는 무조건 휴학하시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동차는 어차피 합격하지 못할 거니까 그냥 다니겠다. 오케이. 그건 전략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기득을 노리겠다. 두 번째 시험을 노리겠다. 요거는 뭐 나름 전략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은 좀 있어요. 근데 내가 동차를 좀 노리겠다. 그거는 무조건 휴학하셔야 돼요. 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동차는 합격하기 힘든 이유가 너무 양이 많아요, 2차가. 1차 시험은 눈으로 보고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아네, 모르네, 이것만 찍으면 되는데 2차 시험은 내가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아무것도 없는 백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문장으로 써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2차 시험을 하실 때는 학교와 병행을 하지 마시고 휴학을 해보세요, 한번.
수험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득안에 합격하시는 거를 목표로 하셔야 돼요. 동차는 조금 약간 복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동차 안에 합격하겠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기득안에는 합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을 여러 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1차 시험을 여러 번 봤는데 2차를 한 번에 합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1차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는데 2차를 계속 떨어지는 분도 계세요. 가장 이상적인 거는 1차 시험 한 번에 합격하시고 2차 시험 동차나 기득에 합격하신 게 제일 이상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1차 시험은 오래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네.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1차 시험이 컷이 엄청 올랐어요. 80점이 넘어가요. 직전이. 바로 직전에 합격 컷이 81.6점인가 그랬어요. 이거는 이전에 없던 점수예요. 합격 컷이. 제가 1차 시험 합격할 때가 80.8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수험생 풀이 질이 높아졌다는 것도 있고 이제 저희 강의의 질도 높아졌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엄청 열심히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이 쉽지가 않아졌어요. 예전에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중에 하나는 버려도 된다라는 게 통설이었어요. 못 버려요, 이제. 예. 조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법은 공부하다 보면은 민법이든 산업재산권법이든 공부하다 보면은 올라가요. 계속. 지식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제 90점 넘고 막 95점 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임계점에 오르게 되면은 이렇게 딱 안착을 합니다. 제일 이제 또 남들과 차이를 줄 수 있는 거는 이제부터는 자연과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법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이렇게 90점 넘으니까. 근데 자연과학은 그렇게 생각보다 하기 싫어져요. 1차 시험을 하다 보면, 공부를 하다 보면. 다 그러실 거예요. 내가 왜냐면은 2차 시험 가면은 이거 쓸모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법 공부하다 보면은 법도 재밌거든요. 공부하다 보면. 법에 이제 매몰돼요. 그러면 자연과학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럼 점수가 낮아지겠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자연과학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1차 시험에서.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산업재산권법은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2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렇게 있어요. 민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재산법에서 민법 총칙이라는 부분이 있고 물권법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채권은 채권 총칙과 채권 각칙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파트. 그게. 근데 민법은 이제 뒤에 오시는 류호건 선생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실 거라서 저는 이제 민법은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화학, 생물지학. 저희가 지학이 지구화학 나 모르는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지구화학을 다 맞춰야 돼요. 저희가 강의가 되게 잘 돼 있어요. 지구화학을 들으면 됩니다. 그냥 듣고 뭐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거 이제 복습하고 기출문제 풀다 보면 다 거기서 나와요. 저도 그랬어요. 나 지구화학 잘 모르는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생물을 옛날에는 많이 버리셨는데 암기할 게 많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버리면 안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암기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것도. 물리화학인데 이게 요즘에 화학이 조금 어려워요. 네. 화학이 조금 많이 어렵고 범위라고 하면은 물리 기준으로는 할리데이 아시나? 네. 대학교 일반 물리학 정도예요. 일반 물리학에서 현대 물리가 조금 추가돼요. 뭐 일반 물리에도 현대 물리가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현대 물리가 좀 추가되고 현대 물리 부분이 오히려 쉬워요. 그래서 현대 물리는 좀 다 가져가야 된다 이런 주의예요. 화학은 한 옥스토비 정도? 일반 화학인데 한 옥스토비 정도의 수준이고 근데 유기화학이 추가가 돼요. 조금. 유기가 조금 추가돼서 뭐 고분자합물이든 NMR 뭐 이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추가돼요. 그래서 그 뒤쪽 부분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보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생물도 일반 생물학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구학은 이제 강의 들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구학은 다 맞는다. 생물도 많이 맞는다. 물리화학은 내가 맞출 수 있는 건 최대한 맞춘다. 이렇게 가셔야 되는 거죠. 양을 보시면 민법이 진짜 제일 많아요. 이게 300점 중에 100점이죠. 300점 중에 10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이 제일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민법으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목이 어차피 이게 산업재산권법이지만 여기서 또 나눠지니까 특허법이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표법, 그 다음에 디자인보호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이제 아직은 법 공부를 안 하셔서 조금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 있는데 법조문이라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몇 조, 몇 항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1차는. 그래서 법조문에 대해서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공부를 해야 되고 기본서에 있는 것들은 법조문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법조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이 기본서인 거예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나는 법조문을 공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판례는 이 법조문 중에 이제 해석이 될 만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판례가 다 해석해서 이 결론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판례가 되게 많아요. 지방법원 1심이 있고, 뭐 고등법원이라는 데가 있고, 특허법원이라는 데가 있고, 이제 대법원이라는 데가 있고 있어요. 근데 대법원 다 아시잖아요. 대법원은 대법원 판례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보셔야 돼요. 1차, 2차 다. 근데 중간에 보면 이제 특허법원 판례도 많이 보시게 될 텐데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은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네. 대법원 판례예요. 무조건 대법원 판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1차 시험에서 조금 이제 말장난을 해요. 뭐 공부하시다 보면은 심사관, 심판관, 심판관 합의체, 심판장 뭐 다 다르거든요. 네. 말을 조금 바꿔요. 뭐 이거는 심판장이 했네. 이거는 뭐 심사장이 했네. 심사장은 뭐 어디는 있는데 특허에는 없고 뭐 어디에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심사관 합의체, 심판관 합의체 다 다르거든요. 헷갈리죠.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기간은 뭐 1년 6개월이네, 1년 8개월이네 뭐 이런 식으로도 장난을 쳐요. 30일과 한 달은 다릅니다. 한 달로 나오면 틀렸는데 30일로 나오면 맞는 것도 있어요. 그런 걸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민법은 말장난이 그거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그래서 2차 시험 아직은 좀 먼 얘기겠지만 얘기하시면 말씀드리면 2시간씩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말이 안 나오지? 처음에는 첫날에는 특허법하고 상표법을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민사소송법하고 선택 과목 이게 선택하신 걸 봅니다. 4문제씩이에요. 그걸 2시간 동안 쓰셔야 돼요. 30점, 20점, 30점, 20점 문제예요. 그게 100점입니다. 그럼 30점은 한 40분 동안 풀고, 그리고 20점짜리는 한 20분 동안 풀고, 또 40분 동안 풀고, 20분 동안 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문제가 다 있습니다. 소문제. 그 소문제를 이제 파악을 하셔서 막 이렇게 쓰셔야 돼요.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2차 시험 살짝 말씀드리면 이것도 비슷해요. 기본 강의랑 있고 뭐 요즘에는 기출문제 풀이 강의처럼 사례는 뭐냐면 그냥 전형적인 문제 유형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정리해 놓은 강의고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기초 GS라 그러는데요. 이게 GS가 뭐의 약자냐에 대해서는 저희 업계에서는 항상 이제 논란이 있어요. 뭐 그룹 스터디의 약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 GS는 처음에는 내가 1차 시험을 치고 왔는데 뭔가 알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문제를 딱 받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쓰십니다. 암기가 안 돼 있어요. 눈으로는 아는데 이 머릿속에 이게 안 나와요. 그냥 쓰라 그러면. 그래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초 GS라는 거 가지고 4문제잖아요. 100점 중에 50점, 그러니까 2문제만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고 2문제만 풀어보게 하고, 그리고 좀 더 이제 이론적인 내용을 좀 강의에서 설명을 하는 게 기초 GS예요. 실전 GS는 4문제를 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갈 때마다 하루에 이제 4문제를 풀고 또 그 문제풀이를 듣고, 이게 한 세트입니다. 총 8회차.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4주차 동안 8번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회에 문제가 4개겠죠. 그러면은 4, 8에 32. 32문제를 하면은 한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전 GS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실전 GS를 많이 풀고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판례 강의란 것도 있고 최종 정리 강의란 것도 요즘에는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전 GS는 제일 중요하다, 2차 시험에서. 여기까지고, 네,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시험을 좀 준비해 보시려는 분들이잖아요. 저도 이런 자리에 왔었던 것 같아요. 와서 처음에 듣고 아 이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보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 제일 먼저 준비하셔야 되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어를 먼저 따세요. 영어를 먼저 따시고 그리고 민법을 공부하셔야 돼요. 민법 양이 제일 많기 때문에 민법 기본 강의를 바로 수강을 하셔야 돼요.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여기서 자세히 설명은 못 드려요, 지금은 시간상. 그러나 이제 민법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고, 민법을 끝내고 나면 이제 특허 상표 디자인 순으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물리화학 생물 지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틈날 때 하셔야겠죠. 네. 계속 꾸준히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물리화학 생물 지학은. 네. 그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는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고 이렇게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부 방법 특강을 1월 29일 날 할 거예요. 혹시 이제 시간이 되신 분들은 학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1월 29일 날 제가 공부법 특강을 하니까 그때 오셔서 뭐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고 빨리 합격을 하셔야 되니까 네. 최대한 효율적으로 합격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모르신 거 있으면은 저 변리사 스쿨 윤신우 변리사인데 그 연락처 있을 거예요. 학원 홈페이지 가면은 거기다가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